안녕하세요. 밀리터리 이슈를 전하는 밀리 이슈입니다. 최근 국방 국내 뉴스 중 가장 주목받는 주제가 바로 LPX-2 경항모 사업입니다. 국방부에서 발표한 2020-2024 국방중기계획 자료를 보면 고정익기를 탑재 가능한 경하 배수량 3만 톤급 대형 수송함 사업을 추진하기로 발표되었습니다. 여기서 경하 배수량은 화물, 연료, 밸러스트, 승객 등을 제외하고 보일러 구동용 물을 포함하는 배수량입니다. 즉, 고정적이고 기본적인 선체의 중량을 의미하며 대한민국 해군은 경하 배수량을 주로 사용합니다. 만재 배수량은 최대 흡수성까지 잠겼을 때의 배수량을 의미합니다. 즉, 안전하게 승조원, 연료, 화물 등을 모두 적재했을 때의 배수량입니다. 선박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무거운 배수량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며 다른 기준을 사용할 경우에도 따로 변기되는 등 사실상 표준입니다. 미 해군은 주로 만재 배수량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살펴보면 LPX-2 대형 수송함 사업은 경하 배수량이 3만 톤급이며 만재 배수량으로 하면 약 4만 톤이 넘는 급의 경항공모함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LPX-2 대형 수송함 사업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을 살펴보면 4만 톤급 경항모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과 7만 톤급 중형 항모를 추진해야 한다는 두 가지 안의 대립입니다. 추후 LPX 사업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오늘은 이 논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 안에 대한 대립의 시작은 해군의 LPX-2 대형 수송함 사업 계획을 확정할 당시 수행한 연구 용역 자료에서 두 가지 안이 검토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7만 톤급 중형 항모와 4만 톤급 경항모입니다. 자세히 재원을 살펴보면 경항모는 길이 238m, 만재 배수량 41,500톤, 함재기 20대 중 전투기 12대, 헬기 8대, 승무원 720명, 항공인원 320명 포함, 건조비 3조 1,000억 원, 벤치마킹 모델로는 이탈리아 카보우르 항공모함입니다. 중형 항모는 길이 298m, 만재 배수량 7만 1,400톤, 함재기 40대 중 전투기 32대, 헬기 8대, 승무원 1,340명, 항공인원 640명 포함, 건조비 5조 4천억 원, 벤치마킹 모델로는 영국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안을 살펴보면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경항모는 건조비 및 승무원, 운영 비용에서 이득인 측면이 있고 중형 항모는 함재기 운영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먼저 7만 톤급 중형 항공모함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을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 국정감사에서 한 국회의원이 경항모안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F-35B는 가성비가 떨어지므로 아예 중형 항모급으로 사업을 키워 F-35C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F-35 시리즈 중 F-35B는 한화 약 1,300억 원으로 세 기종 중 가장 비싼 도입 비용이 발생합니다. 또한 이 수직 이착륙 기능에 초점이 맞추어져 무장량과 이륙 중량 등 세 기종에서 가장 비용 대비 효율이 떨어집니다. 두 번째로는 대형 상륙함 관련하여 운영 노하우 및 조함 관리 등을 맡고 있는 영국 박복사를 통해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에서 얻은 노하우를 이용할 수 있어서 7만 톤급을 권유했습니다. 항공모함을 제작 및 운영해본 경험이 없는 우리나라로서는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프랑스 샤를 드골급 항공모함의 후계함을 7만 톤급 중형 항모로 하는 PA2 계획에 공동 개발로 참여하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공동 개발에 참여하여 연구 개발을 하면 실패 위험은 낮추고 개발 단가 역시 낮출 수 있다라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반대로 이번에는 4만 톤급 경항모를 주장하는 쪽의 근거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현실적인 예산과 인력 문제입니다. 만성적인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해군으로서는 7만 톤급에 들어가는 기본 운영 유지 비용과 운용 인력의 수는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일 것입니다. 또한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최소 2척에서 3척은 되어야 하는데
한 척은 작전에 투입되며 나머지 한 척은 수리 및 예비로 순환 배치가 가능할 것입니다. 단지 한 대의 항공모함으로는 원활한 작전 수행에는 어려움이 크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게다가 함재기로 F-35B를 운영하는 데 있어 미국에서도 가동률이 50%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운영 비용과 원활한 작전 수행을 위한 유지 및 지원도 상당히 필요할 것입니다. 현 국방비와 해군의 예산, 인력 수준에서는 중형 항모는 상당히 부담되는 부분이라는 게 반대쪽의 의견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경험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헬기를 탑재한 모함인 독도급 대형 수송함을 운영한 경험이 있습니다. 먼저 독도함을 운영하면서 쌓인 경험을 통해 여러 요소를 개선한 것이 바로 이번 함인 마라도함입니다. 헬기를 탑재한 대형 수송함 운영에서도 시행착오가 발생하고 개선점이 계속 추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정 입기를 운영한 경험이 없는 상태로 7만 톤급 중형 항모를 진행하는 것은 상당한 시행착오가 예상됩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경항모급부터 시작하여 운영 노하우를 쌓아가면서 점점 대형화시키는 것이 나을 것이라 주장합니다. 가까운 중국에서 랴오닝함을 건조하면서 여러 시행착오를 겪는 것을 우리가 지켜봐왔기 때문에 섣부르게 한 번에 큰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어려움이 클 것이라 예상됩니다. 이 같은 양측의 의견이 대립하는 가운데 국방부에서는 기존 4만 톤급 경항모로 LPX-2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LPX-2를 살펴보면 현대중공업에서 국제해양방위산업전 마덱스에서 조감도를 공개하였는데 만재 배수량 3만 톤급인 카보우르 항공모함을 벤치마킹하였다고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대형 수송함의 기능 중 해병대의 수륙 양용 장갑차 탑재 요구를 반영하여 한미에 도크로 장갑차 20대를 내보낼 수 있으며 일체형 비행 갑판, F-35B 탑재 등을 보면 미국의 LHD의 와스프급 강습 상륙함과 유사합니다. 기존의 LPX 사업의 목적인 다목적 대형 수송함의 역할을 가장 가깝게 수행하고 있는 것이 미국 와스프급 강습 상륙함입니다. 제원을 살펴보면 만재 배수량 41,150톤, 길이 257m, 함재기 평상시에는 6대의 F-35B 전투기, 4대의 바이퍼 공격 헬기, 12대의 오스프리, 4대의 슈퍼스텔레온 대형 수송 헬기, 그리고 3대에서 4대 정도의 베놈 다목적 헬기가 탑재 가능합니다. 상륙 작전 시에는 22대의 오스프리, 해상 임무 시에는 20대의 F-35B 전투기, 6대의 시호크 대잠전 헬기 등이 탑재 가능합니다. 임무 목적에 따라 함재기를 변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재난 지원, 상륙 작전 등 여러 목적에 부합해야 하는 대형 수송함을 설계하기에는 와스프급 강습 상륙함에 가깝게 만들어질 것이라 예상됩니다. 또한 다른 벤치마킹 모델로는 프랑스의 샤를 드골함이 있습니다. 공식적인 보도는 없지만 4만 톤급에서 유명한 항공모함이 바로 샤를 드골함입니다. 주요 제원을 살펴보면 만재 배수량 42,000톤, 전장 약 261m, 선폭 약 64m, 승조원 약 2,000여 명, 항공인원 600명 포함, 함재기 40대, 24기의 다소 라팔, 3기의 슈페르 에탕다르, 3기의 호크아이 조기 형복이, 5기의 돌핀 헬기, 이렇게 탑재가 가능합니다.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미국 항공모함처럼 메인 비행 갑판과 좌측으로 몇 도 기울어진 착륙용 비행 갑판이 있습니다. 미국이 특허를 보유 중인 증기식 캐터필트 2개를 수입해 설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최대 이륙 중량이 30톤인 슈퍼호넷을 이륙시킬 수 있습니다. 참고로 F-35C는 최대 이륙 중량이 32톤입니다. 적절히 중량을 조절한다면 F-35C도 운영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렇게 각각의 장단점이 존재하는 경항공모함과 중형 항공모함 두 가지 안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 주장이 있지만 우리의 현재 상황과 국내외 안보 상황을 고려하여 최선의 결과가 도출되길 기원합니다. 우리나라의 무기체계 개발 역사에 있어 K2 흑표 전차 파워팩, 수리온 헬기, K11 등 방산 무기체계 개발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방산 무기 개발의 후발주자의 위치에 있는 우리나라가 단 한 번의 사업으로 성공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꾸준한 연구 개발과 노력을 통해 차근차근 한 걸음씩 발전해 나가는 대한민국의 무기가 되길 기원합니다. 이상 밀리터리 이슈를 전달하는 밀리 이슈입니다.